자, 선생님들, 조직론에서 조직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조직 구조론이었다면, 조직 속에 이제 개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조직 관리론이에요. 자, 조직 관리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조직은 왜 만들었습니까? 뭘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목표를 우리가 조직 목표라고 그러고, 그럼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이게 조직인의 관점, 조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8페이지에 있는 조직인 관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주로 나온 것들만 봅시다. 조직인 관점에서 먼저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사람은, 합리적 경제인은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그렇죠, 돈이다.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돈에 의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한다? 목표 달성하는데 동기부여된다. 또는 행동을 취한다. 이런 관점을 합리적 경제인, 이렇게 좋게 포장해 줬죠. 합리적 경제인. 자, 쌤 잘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뭐 했을 때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이때 이런 관점에 있다면 관리자들은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 많이 줄게. 성과급 많이 준다 그러면 더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느냐. 근데 거기 보니까 뭐로 본대요? 사회적 인간,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조직론상에 보면 우리가 호손 실험이라는 걸 웨이어라는 사람이 하면서 나온 건데, 그건 앞에서 조금 이론에서 다뤘는데, 사람들이 조직 목표 달성할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게 중요하더라. 돈보다는 사람이 소속감이나 정체감이 들면 열심히 하더라. 내가 저기 소속이다, 정체감이다, 이렇게 들면 열심히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회사야,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나 서로가 굉장히 친밀하게 뭐가 될 때, 연계될 때 동기가 일어나더라. 이게 사회인가. 자, 그게 아니라 조직 목표를, 이 인간들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 자아 실현 입장에서 조직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걸 자아 실현관. 자, 네 가지. 복잡이는 뭐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돈 또는 소속감 또는 자아실현 이렇게 나누냐? 무엇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돈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소속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뭐 하려고,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때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획일적으로 이 모든 인간이 이렇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 이게 어떤 입장이다? 복잡인 입장이다. 그렇죠? 선생님 시험에 나옵니까? 시험에는 이런 것만 나와요.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라리 우리가 개관해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상황이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여기 할 때 다 하겠지만 여기 자아실현 같은 경우는 맥그리거라든가 허즈버그 이런 사람들이 기본 바탕으로 생각하는 인간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조직에 대해, 자 다시 한번요. 조직에 있어요. 조직은 조직 목표가 있고 이걸 여기 이제 개인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관리자가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럴 때 관리자가 사람을 보는 형태가 4가지가 있더라. 어떤 거다? 돈이면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다. 목표 달성하는데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 협력 경제인. 아니다. 소속감 또는 정체감을 줘야 된다. 아니다.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다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뒤에는 시험의 성격 이런 거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좋고.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고. 중요한 건 76페이지 동기부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 이론 76페이지. 자, 동기부여 이론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은 목표가 있고 이 조직인들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시켜줘야 된다? 동기부여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동기부여는 크게 2가지로 나온다. 무엇을 가지고 동기부여 시켜줄 거냐? 무엇을? 이게 동기부여 내용이론. 아니다. 어떻게 시켜줄 거냐? 동기부여 과정. 어떤 거, 무엇을 설명했을 때, 무엇을 설명할 때 못했던 게 어떻게 그럼 동기부여 시킬 것인가는 못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과정이론. 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매슬로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매슬로우 이론. 매슬로우 욕구유계 이론. 매슬로우 이론은 욕구유계 이론인데, 매슬로우 이론이 나온 게 1949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수정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 이 이론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을까? 일단 이 이론이 왜 오랫동안 인기가 있을까요? 자, 사람이 욕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이건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다 알려진 이야기죠. 그리스 이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욕구를 나눈 사람이야, 나눈 사람. 욕구를 단계로 처음으로 나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욕구를 나눴다 그랬으니까 욕구를 무엇에 따라 나왔냐면 유계에 따라서. 그래서 욕구 유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밑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그 다음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욕구를 6개로 나눴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한 게 이런 욕구가 6개가 있어서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가 발현된다. 나타난다.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기 어렵다. 욕구를 유계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학교 가면 애들한테 시달림 당해. 그런 애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쉽게 해서 학교 가면 애들한테 시달림 당한다. 학교 폭력이다. 안전 욕구가 안 돼. 안전이 안 돼. 그러면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는 뭐 자시연 뭐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걸 나올 리가 없죠. 내일 모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 나와 안 나와? 뭐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욕구는 뭐가 있다? 이런 유계가 있다. 이게 하위 상위 욕구로 유계가 있고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가 나온다.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유계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은 어디에도 다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에서는 어떤 데 쓰이냐면 그러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 한번 대봐요. 자, 우리가 이 동사무소 행복지원센터에 이렇게 가봤다 합시다. 이 쌤이 동장인데 A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죠. 여기 구청장이라 합시다. 구청장. 뭐 조금 더 높여줄까요? 시장 합시다. 그냥. 자, 근데 여기 A라는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또 기부도 많이 해서 되게 막 사람들이 존경도 받아요. 부자라고 그랬죠. 포르쉐 들거든. 그러나. 그러면 자, 시장이 이번에 이거 우리 시가 100대 우수 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을 바꿨어요. 행정을 좀 100대 우수 시로 지정되도록 하자. 이걸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럴 때, 자, 이 사람이, 시장이, 이 10만원, 5만원짜리 뭘 해서, 봉투를 넣어가지고 쭉 밀어주면서 5만원 드릴 거니까 뭐 하자. 100대 우리 우수시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충족했잖아. 이런 욕구를 충족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겠어? 그냥 시장님 건강이나 생각하세요. 그렇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절대 동기부여, 방금 100대 우수시가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네. 이 5만원 줄게 하자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욕구를 다 충족했어. 여기까지 욕구를 다 충족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아실현, 성취감을 맛보게, 성취감이나 책임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 100대 우수 프로젝트 하는데 팀장을 해주세요. 팀장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100대면 곤란해. 미안하네. 뭐 3대 합시다. 3대 우수 C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뭐 한다? 자, 매슬로우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욕구는 유계가 있다. 그 다음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 상위 욕구가 발현된다. 세 번째, 이걸 관리로 이야기하면 관리자는 각각의 저직원들의 뭘 알아서 욕구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뭐 해준다? 여기 그걸 충족해주면 욕구가 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매슬로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내일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내일 먹고 사는 게. 우리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돈은 안 올려주고 100대, 다시요. 구청이라고 합시다. 10대, 우리나라 10대 구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어떤 프로젝트,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야 돼.
거기는 뭐 정말로 야근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백대우수학교 하는 프로젝트를 짜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겠어. 나 지금 이거 끝나고 뭘 해야 돼? 물론 이제 공무원의 그 영리 금지 의무 없다 하고 일단 다시 일해야 돼. 저녁에 야간에 일을 해야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 먹일 수 있어. 그런데 돈도 안 올려주고 이 성취감 맛봐라고. 이번에 성취감 맛보시라고. 100대 우수, 10대 우수구 만드는데, 프로젝트 만드는데 좀 열심히 하시라. 야근도 하시고 하시라. 그럼 그 사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시장, 관리자는 구청장은 뭘 알아야 된다. 부하 직원들의 어떤 욕구가 결핍됐는지를 알고 그 결핍된 욕구를 제시해주면 뭐 할 수 있겠어? 조직 목표 달성에 열심히 한다. 이게 누구 생각이야? 매슬로우 생각. 선생님 두서없이 다 이야기하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들 생각들 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거기 ERG론을 주장하는 사람, 매슬로우 욕구 이론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엘더퍼 ERG 이론이죠. 자, 지금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흐름을 쭉 이야기할게요. 엘더퍼 ERG 이론은 이런 거야. 아니, 일단 생각해보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이거 구분할 수 있겠냐? 어떤 욕구가 생리적 욕구고 어떤 욕구가 안전 욕구일까? 명확히 막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봐봐. 학교 폭력 있다. 그럼 안전 욕구인 것 같아. 근데 생리적인 것도 진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안전 욕구면서 생리적 욕구 같은 경우도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걸 구별할 수 있겠어, 없겠어? 뭐 심하게 너 좀 심하니? 그럼 내가 보니까 생리적 욕구고, 조금 더 심하니까 너 안전 욕구 같은데?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거 묶어서 존재 욕구, 이거 묶어서 그냥 관계 욕구, 이거 묶어서 그냥 이거 가지고 성장 욕구, 이렇게 크게 나눴다는 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뭐 세분화해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동종의 욕구다. 동종의 욕구다. 그래서 묶었단 말이야. ERG 이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하나는 뭐냐면, 아니, 만약에, 아까 A라는 사람이 완전히 부자고 기부 많이 했다 그랬죠. 이분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럼 이번에 쫄딱 망했는데, 다시 구청장이 5만 원 더 줄게. 열심히 합시다. 10대 구청 만드는데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망해버렸어. 그럼 선생님 매슬로파야. 알더퍼파는 퇴행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하려고 한다? 그렇게 다시 먹어내버리면 그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욕구 때문에도 동기부여 된다는 게 ERG 이론입니다. 퇴행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매슬로우 이론은 한 번 충족되면 안 돼. 그건 더 준다 그래도 그 사람 한 번 이미 부자 됐었는데 5만 원 갖고 움직이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더퍼는 그렇지 않던데. 다시 그 사람 가난해지면 5만 원 주면 동기부여 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다 엘더퍼 이론이에요. 뭔 말인지 대강은 알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흐름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한번 좀 봅시다.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기가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자, 허즈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우리가 자, 동사무소 또는 이 구청에 갔어. 구청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쌤 구청에 발령받았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 여자 화장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맨날 주셨다가 그냥 와. 어때? 굉장히 짜증나죠? 뭐야 이게 관공서가. 그쵸? 그래서 구청장이 화장실 100개 만들어 버렸어. 여자 화장실 100개. 이야 이제 신난다. 100개 만들었으니까 10대 구청 만드는 데다 열심히 해야지. 통기부 그렇게 될까요? 좀 그렇죠? 아니 생리창욕구 안전욕구 방금 충족시켜줬잖아. 결핍됐으니까. 그러면 동기부에 대안돼야 된다는 게 허즈버그 이야기, 아니 메슬로우 이야기였었잖아. 근데 스님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구청을 우리가 화장실 가려고 합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허즈버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일과 직접 관련된 거. 자, 지금 10대 제가 지금 10대 우수 구청이 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우리 구청을 빛내고 우리 구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구청을 알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이 사람을 모였다. 여기 팀장을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한단 말이야? 와, 열심히 하겠다. 이 일에 열심히 하겠다. 근데 안 맡았어. 그냥 자기 일만 준 거야. 그냥 그 구청에 있었던 것을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 자기 맡은 거. 그렇다고 해서 불만입니까? 나 왜 10대에 안 해줬지? 이렇게 불만. 이 사람 이야기는 딱 이 말이야. 불만하고 만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메슬로우 네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이게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야. 불만하고 만족은 차원이 달라서 불만의 끝은 뭐야? 불만의 끝은 무불만.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야. 만족의 끝은 만족이 없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쌤 남자친구 있으시죠? 이따 합시다. 이따 합시다. 옛날 남자친구 한번 생각해보세요. 찰수정 같이 이벤트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찰수정 씨 같이. 막 풍선 날리고, 막. 그러면, 막 그런 거 하면 만족하겠죠? 그거 안 하고 일반인처럼 해. 그러면 우리가 불만입니까? 만족이 그냥 없는 겁니까? 만족이 그냥 없는 거죠. 그쵸? 다시요. 그럼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조금 있어. 불만이죠. 근데 데이트 폭력이 없어. 데이트 폭력 그냥 없어. 일반인처럼 그냥 없어. 그러면 만족합니까? 그냥 불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직업 일 환경과 관련된 건 불만이고, 불만이 있고 그걸 결정하고, 일 자체와 관련된 건 만족과 만족이 없는 걸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동기요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유색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자입사 항상 여기 조직론은 관리자 입장에서 이야기 돼야 된다고. 관리자 입장에서. 조직론을 배운 이유가 그거니까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고 그랬잖아요. 관리자.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직원, 부하들이 만약에 불만족 요인이 있는지, 만족 요인이 있는지, 이 요인을 아무리 고쳐준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있어, 없어? 그냥 없어. 그냥 불만이 없는 상태밖에 안 돼. 환경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없는 것에 불과하고, 일 자체와 관련해서 해주는 것은 뭐다? 그렇죠. 동기. 즉 이 조직의 목표 달성하는데 동기부여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강 알겠죠. 이 세 사람이 중요한데, 흐름은 대강 알겠죠. 어떻게 비판했는지.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메슬로우는 목표가 뭐가 있다고요? 위계가 있다.
하위 목표 충족이야 상위 목표가 충족될 수 있으니까 관리자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리자는 조직원들이 뭘 알아서 관리자가 어떤 욕구가 결핍됐는지 알아서 그 결핍 욕구를 충족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충족하면 다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거 줘도 다시 동기부여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뭘 주면 좋다? 자아 실현 욕구는 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더퍼는 일단 엘더퍼 비판은 밋밋해. 그래서 이거 너무 세분한 거 아니냐? 묵자. 구분하기 힘드니까.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어떤 차이가 있어? 큰 차이 없는데 그냥 묶어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묵자. 존재, 관계, 성장으로 묵자. 그다음 퇴행했을 때도 뭐 해주자? 좌절퇴행도 인정해주자. 퇴행해도 다시 동기부여 된다. 이건 허즈버그는 사실은 매슬로우 이론을 상당히 많이 비판했죠. 유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지 유계가 아니다. 특히 이 어떤 거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유생요인이고 불만 없애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일 잘하게 하려면 무슨 요인이 중요하다? 동기 요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이렇게 불만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조금 이제 직무 재설계도 나오겠지만 만족 요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자, 어떤 일을 시켰는데 허즈버그 입장에서는 A 일 하다가 A 대시 일을 하나 시켰다 합시다. 하더라도 권한 같은 걸 다 주고 뭐하게 되면 책임감 있고 성취감 느끼게 해주면 동기부여가 바로 만족할 수 있고 동기부여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만 하나 맡겨놓은 건 딸랑 맡겨놓은 걸로는 동기부여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허즈버그 이론까지.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요. 이것보다 더 쉬워.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해가 조금 되면 좋겠는데. 맥그리거부터는 조금 더 쉬우니까. 자, 거기 어떤 것까지. 자, 먼저 매슬로우, 그 다음 엘더퍼, 그 다음 허즈버그 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 허즈버그 여기까지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대강 알겠죠. 어떤 식인지. 그치?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관리자라면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만 간단하게 보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자, 거기 18번 문제 1페이지 18번 문제 허즈버그 나왔네요. 자, 이게 봐봐. 이게 동기부여 내용 무엇을 줄 것인가 이 문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내용 이론 맞죠? 자, 무엇을 아까 동기부여 내용이니까 매슬로우는 뭘 줄 것인가? 결핍된 것 줘라. 결핍된 욕구. 허즈버그는 뭘 줄 거냐? 유생요인 아니면 동기요인으로 줘라. 이런 거겠죠. 자, 허즈버그 역구충족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인가? 자, 봐봐요. 아까 유생요인과 동기요인, 불만과 만족 이렇게 나눴죠. 자, 거기 1번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 유사하다. 1번부터 틀렸죠. 우리가 욕구 유계 이론을 비판했죠. 욕구는 유계가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자, 불만이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내용 이론이다. 맞죠?
그래서 자, 무엇이 동기를 위반한다 그랬어? 위생요인이 동기를 위반한다 그래서 동기요인이라고 그랬어. 써졌네, 동기요인. 그쵸? 여기는 주로 무엇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 불만과 관련돼 있고, 여기는 무엇과 관련돼 있다? 만족과 관련돼 있다. 여기는 없으면 불만이고, 충족되면 만족한 게 아니라 불만이 없는 거고, 여기는 충족되면 만족되는 거고,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만족이 없는 거지. 불만이 아니라. 자, 일단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좀 실어놨는데, 자, 동기론 뒤에는 많지 않네. 자, 뒤에는 우리가 내용이론이 많지 않습니다. 동기부의 내용이론이 많잖아. 일단 어떻든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대강 알겠죠?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그리거 이론이라는 건, 이건 지금 이런 거야. 아까 맥그리거는, 자, 이 지금 동기부여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뭐라면? 관리자라면. 맥그리거 XY 이론은 이런 거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관리자가 누구를 보는, 자, 부하를 보는 관점이 있다. 부하를 보는 관점. 그런데 이 관점이, 자, 봐봐요. 그냥 X같이 본다. 그 말은 무슨 말로 보냐면, X이론이라는 건 성학설적으로 본다. 저애들 나만 없으면 뭐 한다? 논다. 그쵸? 그러면, 자, 항상 이야기했잖아. 이 관리론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내가 관리자라면. 만약에 내가 부하를 보는 관점, 쌤들이 이 구청장에 있는데 그 부하를 보는 관점이 뭐야? 이 친구들 나 없으면 놀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관리자라면, 이런 입장에 있는 관리자는 사람들을 굉장히 통제하겠죠. 통제적으로 관리하겠죠. 아마 제 생각도 그럴 거야. 시간 딱 정해놓고, 또는 CCTV 달아놓고 통제하거나, 또는 일 해놓고 뭐가 하면, 성과 못 달성하면 성과급 안 줘버리고 성과급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제적인 방법이나 보상적인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조금 달래는 방법으로는 돈 많이 줄게,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왜? 이 사람들을 뭘로 보기 때문에? 성악설적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라도 줘야 일한다고 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논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 관리자가 부하를 보는 관점이 또 하나 있는데, Y론적으로 본대요. 성선설적으로 본대요. 성선설 다 아는 거니까. 아, 부하들은 나 없어도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관리하겠어? 나 없어도 열심히 해. 그럼. 당연히 굉장히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겠죠. 그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해도 뭐 할 거니까? 열심히 할 거니까. 사람을 뭘로 본다고? 선하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없어도 조직 목적 달성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통제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CCTV 다 알아서. 그렇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뭐 부탁하고 그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자, XY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관 쭉 나와서 관리 한번 봐봐요. 관리 및 동기 위반. 자, 관리 전략 보니까 X론은 권위주의적이라고 되어 있죠. Y론은 인본주의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타율적 관리고 자율적 관리죠. 그 다음 동기 위반을 할 때
자, 저차원. 아까 뭘로 말하는, 매슬로 말한다면 저차원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 관리 및 동기, 뭡니까? Y론에서는 뭐 자아 실현 욕구라든가 이런 욕구를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관리해요. 우리가 이런 관리를 규범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통제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규범적.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직인데, 우리가 공직이 뭐야? 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관리하는 건 규범이잖아. 이 어떤 거, 당신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관리가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규범적 관리, 이런 것들을 통제적 관리 이렇게 불러요. 이해됐어요? 통제나 보상, 이는 규범이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징은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규범적 관리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쌤 이게 뭔 일이에요? 그냥 맥그리거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러면 맥그리거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보냐? 부활을. 이렇게 봐?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허즈버그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뭘 주지는 못해. 관리에 대해서 전략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기술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 안 될 건 없죠? 그렇죠? 그 아제리스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리커트부터 할게요. 그냥 편하게. 이것도 그냥 듣고 정리합시다. 리커트는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은 딱 두 부류로만 나눌 수 있나요? 부활을 보는 관점은 딱 두 부류.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게 아니라 성악설로 보더라. 그래. 얘들이 놀라고 해. 기본적으로 놀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뭐 한다. 조직도 좀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성악설로 보는 관점은 체제 1. 성악설 입장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을 위해서 좀 놀려고 한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뭐다? 체제 2. 자, 체제 4는 완전히 믿는가?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나 없으면 뭐 한다? 나 없어서 완전히 열심히 일한다. 라고 보는 게 말고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고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뭐 하려고도 한다? 놀려고도 해. 이게 체제 3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걸 리커트는 두 가지를 몇 가지로 나눴다? 네 가지로 나누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리커트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의미 있기는 하죠. 뭔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는 뭐야? 체제 1일 때는 이런 관리, 체제 2일 때는 이런 관리, 체제 3일 때는 이런 관리, 체제 4일 때는 이런 관리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우지도 많이. 이런 게 있다는 데. 리커트 나오면 원래 맥그리거 XY로인데 여기에다 뭐 한다? 사람이 어떻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느냐? 중간중간도 완전히 X도 있지만 X보다는 조금 Y도 조금 섞여 있다. 완전히 Y도 있지만 X도 조금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중간적인 관점도 있다. 그걸 이제 체제 2, 3에다 넣었다. 뭐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내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제리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제리스도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배웠죠? 인간관계론 배웠죠? 그쵸? 자, 우리가 조직인이 미성숙하다. 이 말은 조직인이 미성숙해. 이거 하고. 성숙하다. 이거 하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특징을 나눴어.
형용사 형태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자, 수동적이면 성숙합니까? 미성숙입니까? 수동적이다. 남 시키는 대로 하는데 성숙해요? 미성숙. 혼자 알아서 한다. 자율적이다. 성숙. 그럼 결국은 아치리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 조직인으로, 성숙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겠어.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과학적 관리로는 우리가 보니까 성숙인을 키우는 것 같아, 미성숙인을 키우는 것 같아. 과학적 관리로는 자기가 생각해야 돼,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과학적 관리로는 끝판왕이 누구라 그랬어? 우리가 포드 자동차 만들었던 헨리 포드죠. 네,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시스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아니, 내가 손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머리는 달고 와? 책에다가. 나는 손만 필요할 뿐이야. 머리 달고 오지 마. 손만 필요하단 말은 자율적으로 해란 말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야. 컨베이어 시스템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내가 생각해서 이거 여기서는 안 돼. 내가 창의적으로 해야지. 그럼 뒷사람은 하나도 못 하죠. 완전히 뭘로 돼 있는데, 프로세스가 딱딱 돼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고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은 거의 과학적 관리론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다? 미성숙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뭘 통해서? 인간관계론 같은 걸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이 주장. 그러면 다른 말로 이걸 맥그리거식으로 말하면 X이론적인 인간관에서 어떤 인간관으로 바꾸자? Y이론적 인간관으로 바꾸자. 이거하고 뭐 상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단 아까는 그냥 X, Y론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제리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 관리로는 이걸 만드니까 인간관계라는 형태가 그때 당시까지는 더 이 조직인을 뭘로 만들 수 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읽어보니까 뭡니까? 아제리스. 자, 인간관이 조직문화, 인간관, 그 다음 관리 및 동기유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 그 밑에 보니까 인간의 미성숙 상태를 고정시키거나 조장하는 고전적 관리 전략을 대체할 관리 전략으로, 고전적 관리 전략은 여기서는 과학적 관리입니다. 대체할 전략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성장, 성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Y이론에 대한 지지가 함축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관계론적 관리를 해야 된다.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자, 방금 이야기한 5가지 어렵나요? 6가지. 하나도 안 어렵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조직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있고. 조직은 왜 만들었어요? 조직 목표 달성하려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목표 달성하도록 뭐 해줘야 되겠어요?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동기부여 시켜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맥클랜드만 하고 쉬겠습니다. 맥클랜드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와 계층을 가지고 있다는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을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까 다 뭘 갖고 있다? 생리, 안전 이렇게 쭉 갖고 있다는 걸 비판하고, 개인의 동기는 여기가 중요해요. 사회 문화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 여기 봐봐. 매슬로우는 인간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이런 욕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다. 욕구는 학습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재용 씨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를 알까? 몰라. 그래, 좀, 안전 욕구를 알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는 이제 이재용 씨 말고 완전히 부잣집에서 갔다 갑시다. 그런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돈이 뭐 10,000원 없어. 막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까요? 김희자 씨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고, 자기 뭐 900평인가 뭐, 되지만 900평이고 뭐, 500평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공원인 줄 알고 들었대요, 자기 집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성인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해서 막 생전 이 시켜서 못 먹고 뭐도 이런 것들 욕구에 대해서 알까? 맥그랜드는 그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다 똑같이 취급해. 그런 사람도 이미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학습해보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지는 않는다. 학습된 건데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권력에 대한 욕구.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이 욕구를 배운 사람도 있고.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이재용 씨는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이런 욕구가, 이재용 씨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권력자들, 자기 아버지부터 이래서 쭉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런 욕구들이 좀 더 학습됐겠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관계, 친교 욕구. 어려서부터 혼자예요. 외톨이였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지내는 것에 사회적 관계를 잘 못했다면 이런 친교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성취 욕구. 말 그대로 뭐든지 좀 성취해보는데 이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성취 욕구가 발달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더라. 그 다음 관리자는, 여기가 중요했어요. 성취 욕구가 그래서 중요하다. 대신 관리자는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일 잘하더라.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일 잘하더라. 권력 욕구. 남을 잘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 내용이론, 지금 두 가지는 일부러 안 했는데, 내용이론 쪽이 제가 설명해보면, 메슬로우, 알더퍼, 허즈버그는 쭉 연결이 좀 되죠? 그 다음, 맥거리가 XY론, 그 다음, 리커트의 체제에서 폭, XY론을 네 가지 드린 거, 리커트의 체제 이론, 그 다음, 아즈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론.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근데 맥클랜드는 여기서 하나를 어떻게 했다? 욕구라는 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이게 하나 더 있고 세 가지가 뭐가 있다? 어떤 게 있다? 세 가지. 권력 욕구. 그 다음, 친교 욕구. 그 다음, 성취 욕구가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그냥 생각하면 돼. 사람들은, 조직원들은 성취 욕구가 중요하고, 관리자들은 권력 욕구 갖는 사람들이 잘 관리하더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에게 성취 욕구를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 보니까 관리자 하나하나에게 성취 욕구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즈리스가 조직인들은 성숙한 조직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거나. 성숙한 인간이 분명히 어떤 인간일 거니까. 자아실현, 자아성취하는 인간이겠죠. 그래서 이론들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을 수 있겠잖아. 묶을 수 있어서. 시험 문제도 다 이런 수준에서 어렵지 않아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몇 번이요? 허즈버그는 계층화를 실시했어요? 아니면 계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 욕구가 유기가 있단 말은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밑에 욕구하고 이 욕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 유괴로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축구 선수, 야구 선수가 있는데 서로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차원이 다르잖아요. 축구 차는 거, 야구하는 거고. 운동 누가 더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공 던진 사람하고 공 차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거 쉽게 말해서 허즈버그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유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